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안 아이비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희정이에요. 친구들, 익숙한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이랑 특강 때 본 친구들도 있고, 개인 수업 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이 30분 동안 좀 알차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변화된 실라버스에 맞춰서 실점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요즘 이제 트렌드인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목은 다음과 같아요. IB Physics 실점을 위한 전략적 공부법, 그리고 실점 문제에 어떤 유형이 나올지 팁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 컨텐츠는 다음과 같아요. 페이퍼 구성과 특징.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 구성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내용을 좀 추가를 했고 이제 새로운 실라버스에 맞춰서 이제 시간 이제 분배 공부하는 양 분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단원별, 시기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융합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한 단원별 융합 문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게 나오겠다 싶은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일단 페이퍼 구성과 특징에 이제 올해 2025년 메이 시험부터 변화가 있었죠. 페이퍼 3가 없어지고 페이퍼 1이 섹션 A, B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페이퍼 3 없어졌다고 막 좋아라 할 거는 아닌 게 물론 시험을 하나 더 봐야 된다는 부담은 줄은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단원 같은 게 그냥 페이퍼 3의 옵션 단원이 완전 삭제된 게 아니라 일부 내용은 이제 그냥 기존 이제 다 같이 배우는 단원으로 흡수가 됐죠. 그리고, 네, 괜찮아요. 혹시 뭔가 이게 주변이 너무 소란스럽다, 아니면 나 쌩얼이다, 머리 안 감았다 해서 카메라 못 켜는 친구들은 이해를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카메라 다 켜주세요. 왜 선생님 궁금하거든. 너네들 얼굴, 물리를 하는 그 훌륭한 학생들의 얼굴이 궁금해. 아무튼, 그리고 이 페이퍼 1B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페이퍼 3에 섹션 A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페이퍼 1B를 공부할 때는 이제 페이퍼 3를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스트 페이퍼로 공부를 할 때 페이퍼 3를 그냥 배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충분히 내가 빼먹고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1A를 볼게요. 그럼 객관식 40문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40문제가 있고 1A랑 1B 합쳐서 2시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점수 배점이 40 marks거든요. 근데 페이퍼 1이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페이퍼 1이 6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 1A, B가 2시간인데 그냥 페이퍼 1A에 1시간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을 쓴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빠른 문제풀이가 핵심이에요. 페이퍼 1A 이번 메이 시험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문제당 평균으로 1, 2분 소요하는 건데, 근데 그 1, 2분도 평균이야. 왜냐면은 그냥 10초 컷, 5초 컷으로 눈으로 보고 쑥 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 특강 듣는 친구 중에 이게 명단을 좀 봤는데 90학년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11학년 친구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12학년 친구들도, 12학년 친구들도, 이제 노벰버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11학년 친구들은 공부하면서 어떤 문제가 빨리 풀리는 문제고, 어떤 문제는 내가 이 손으로 써서 풀어야 되는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지금 연습을 통해서 길러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시간을 단축하면 되고, 그리고 페이퍼 1A의 이제 평균적으로 문제 구성을 보면은 그냥 개념이나 정의나 아니면 원리 같은 거 단순히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대 공식을 좀 응용해야 되는 문제가 3대 7 정도 비율로 나오는 게 평균이에요. 근데 올해 이번 시험 좀 쉬웠다 하면은 그 비율이 한 4대 6 정도로도 돼요. 일단 페이퍼 1A는 부담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이제 공부할 때 학교에서든 아니면 학원 수업 들으면서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제 견고히 다져가는 단계에서 이 페이퍼 1A 문제를 잘 활용하면은 좋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가 뉴 셀러버스에서 A부터 E까지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의 이제 문제 이 나눠지는
정도가 이제 40문제가 페이퍼 파트 A에서 뭐 9문제, B에서 8문제, 6문제, 9문제, 8문제 정도의 비율인데 이게 막 그렇게 놀라운 수치는 아닌 게 그냥 그 펄 A부터 E까지의 단원들 양에 비례해요. 내용 자체가 이 C, 웨이브 파트에 적어요. 문제도 적게 나오고. 근데 좀 복병인 게 페이퍼 2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요 웨이브 문제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웨이브, 페이퍼 1A에서는 적게 나오지만 페이퍼 2에서는 어렵게 나오는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1B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게 막 따로 시험 범위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냥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페이퍼 1B는 점수를 안 깎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페이퍼 1A에서 틀릴 여지가 더 많고 페이퍼 1B는 점수를 깎이면 안 돼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이 그래프 분석하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몇몇 유형이 반복 출제돼요. 일단 그래프가 당연히 나와요. 그래프 당연히 나오고 uncertainty 계산하는 거, significant figure 맞추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과정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분명히 실험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나와. 이 에러 왜 나왔는지 이런 거를 내가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것도 한 7, 8개년 패스 페이퍼 3 정도 분석하면은 보여.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또 실험 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완전히 해서, 이 실험에서는 어떤 메저링 인스트루먼트를 써야 되는지 또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별표 쳐놓은 것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 3의 섹션 A로 준비를 하면 돼요. 이번 메이 시험에서 이제 원 B가 복병이었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친구들이 이제 이번에 메이 시험에서는 이 원 B가 세 문제가 나왔대요. 역시나 그래프 해석하는 거, uncertainty, 그리고 에러 나오는 거, 그거 오차 계산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제 2시간, 페이퍼 1에 2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페이퍼 1A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1B에서 시간에 쫓기다가 막 다 못 쓰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아니면 문제 상황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1B도 같이 연습을 해두세요. 학교에서 이걸 따로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실은 요 페이퍼 2에서 시험을 점수를 읽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 열심히 반복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서술형 10문제, 11문제고 이제 90점 마크고, 그리고 일단 개념을 완전히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런 거. 그냥 공식 알고 대입하는 거로는 원 A 문제들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상에 대한 뭐 explanation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뭐 컨디션 이런 것도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들 좀 복습하면 좋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들 있거든요. 뭐 일렉트로매그네틱 인덕션의 뭐 발생 원리 하면은 이제 요런 뭐 매그네틱 플럭스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되고 똑같은 문제더라도 언제는 이게 2점짜리로 출제됐고, 어느 해에는 3점짜리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배점에 맞춰서 서술해야 되는 범위가 달라요. 1점짜리 문제로 나왔는데 3점 거만큼 이렇게 서술하면은, 물론 풀마크 받겠지만, 시간이 이제 낭비가 되겠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문제에 맞춰서 이제 서술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쁜 문장일 필요도 없고, 이 키워드가 담겨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12학년이야 노벰버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문제 배점에 이제 한 1.5분, 1.5를 곱한 시간만큼 소요되면 돼요. 2점짜리 문제에서는 3분 내로 이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번에 이제 뉴 실러버스 바뀌면서 추가된 단원이랑 삭제된 주제들 얘기를 해보면 일단 추가된 단원이 이 A4의 rigid body mechanics 그리고 A5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11학년들 친구들은 이제 이미 배웠을 부분들이죠. 갈릴레이안 그리고 스페셜 렐러티비티 그리고 B4의 thermodynamics, E5의 fusion and stars인데 다 페이퍼 3 옵션에서 온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삭제된 게 이제 웨이브의 레솔루션 파트나
뉴클리어 이제 퀀텀 피직스의 Structure of Matter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인덕션에서 이제 캐파시턴스가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막 패스트 페이퍼 문제 이게 풀 때 레솔루션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Structure of Matter에는 무슨 뭐 weak nuclear force 이런 단어 나오는 거 그런 거 이제 패스하고 풀면 되고 캐파시턴스도 이 서킷 문제에서 뭐 요렇게 생긴 기호가 나온다? 이거 캐파시턴스 문제니까 이제 빼놓고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요 단원들 새롭게 추가돼가지고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실러버스가 바뀌면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 과정에 있던 내용에서 높은 난이도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친구들이 어렵다고 했던 문제들은 다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의외로 막 A1, A2의 키네마틱스 아니면은 그냥 웨이브 이런 문제가 어려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퍼 3 옵션에서 온 새롭게 추가된 단원들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피직스 시험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 이제 패스 페이퍼부터 지금 이 요즘 것, 최신 것까지 보면은 문제 자체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잘 없고 문제 자체가 길어지고 페이퍼 2 같은 경우는 서브 퀘스천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한 문제가 너무 기니까 막 페이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개념들을 알아야지만 뒤에 문제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서브 퀘스천이 많다는 거는 오히려 배점이 이렇게 작게 작게 분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념 몰라도 A의 뭐 1번 문제 못 풀어도 B의 1, 2, 3번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요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딱 봤을 때, 와, 망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 그림부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학년 친구들 만약에 노벤버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개념의 문제들, 유형의 문제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근데 애들이 그거에 맞춰서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IB에서도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출제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단원별로 융합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단원별 융합 문제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IB가 좋아할 만한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단원별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선생님은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요거 꼭 나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IB 피직스는 그 펄 A, 뭐 섹션 A에 있는 뭐 A1부터 A5에서 그냥 다 나와요. 여기에서 뭐 A3는 안 봐도 돼.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다 나와서 뭐, 이거 꼭 보세요. 이거 반드시 나와요.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리고 이왕 공부하는 거, 이게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만 콕 집는 그런 거는 잘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단원별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A 파트, 스페이스 타임 앤 모션. 여러분, 어떤 과목이든 제일 앞 단원 진짜 잘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그것만 보잖아.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단원부터 다시 복습하세요. 왜냐면은 특히 A1, 2, 3 파트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 A1, 2, 3 파트에서 문제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충분히 진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알아. 나 이것도 그냥 진짜 잘 풀어. 해도 이제 꼭 복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 A1, 2, 3 파트 우리 흔히 말하는 이게 뉴턴스 메카닉 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물리의 첫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사랑 계속 생각나요? 계속 기억나요? 이 뉴턴의 역학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 A, B, C, D, E 요 파트를 쭉 관통하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 우리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파트까지 갈 때까지 그냥 계속 생각나야 돼요. 막 그냥 막 이 파트 공부하다가도 불현듯 생각나고 왜냐면 다 녹아 있어. 그 첫사랑의 흔적들이 다 여기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A 1, 2, 3 파트 조금 주목해서 봐주고 계속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A4 파트가 rigid body mechanics였어요. 이거 옵션에서 이번에 넘어온 파트인데 그냥 처음부터 공식 외워 막 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뭐 토크 막 공식 외워서 대입 이렇게 푸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이거를 왜 공부하는지 이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해.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실제 우리 주변에 많은 물체들이 요 rigid body mechanics처럼 움직여. 그러니까 그냥 직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translational motion이랑 rotational motion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rigid body mechanics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실생활이랑 연결된 이제 페이퍼 2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응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translational motion이랑 rotational motion. 걔네들 이제 잘 정리해서 비교해두고, 또 암기할 것들은 암기해두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90학년들 친구들이 이걸 듣는다면은 그 친구들은 지금 이 PPT 슬라이드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일단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A5에서는 이제 갈릴레이안 그리고 이 스페셜 렐러티비티가 나오는데 갈릴레이안 트랜스포메이션은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해요. 그리고 이 갈릴레이안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해하고 있으면은 막 그 relative speed 이런 개념들을 또 앞에 뭐 A1, A2, A3 파트에 녹여내서 또 문제가 또 잘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갈릴레이안 트랜스포메이션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좀 어려워요. 선생님도 이거 처음 배울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인 이해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걸 이제 물리적 현상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시들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얘기해두고 교재에 넣어두고 마지막 파트는 암기하면 돼요. 암기한 다음에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만큼은 그냥 식 보고 어떤 식 써야 될지 알면은 대입해도 돼요. 그 정도 난이도로 나와요.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 얘기한 게 이제 로렌츠이기도 하고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 스페셜 렐러티비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IB에서는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A만큼도 안 물어봐요, 우리에게. 워낙 이제 좀 어렵고 딥한 단원이고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한 이 브리프한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혹시 이거를 막 이해 못해가지고 너무 골머리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수학적으로 한번 쫙 전개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 써야 될지 알고, 이거는 이제 그냥 넣기만 해도 된다. 그 정도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B 파트 보면은, B1, 이 thermophysics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제 계산 실수 없도록 문제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화학적인 개념, 막 몰이라던가, 몰럴 매스라던가, 이런 개념, 아보가드로 넘버, 이런 개념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컨스턴트 값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계산할 때 이제 실수 없게 하도록 연습을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B2가 greenhouse effect인데, 이 B2처럼 좀 환경이랑 관련 지을 수 있는 단원들은 IB에서 좋아해요.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단원들 B2 되게 짧은 단원이잖아요. 개념도 얼마 없고. 근데 이거 이제 주목해두고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서술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 뭐 요 그린하우스 이제 이펙트가 일어나는지 그린하우스 가스들이 뭐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뭔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일어나는지 이런 거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B4 파트 thermodynamics 선생님은 이 파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의 세컨드 최애 단원이야. 근데 왜 이게 빠졌는지 이게 왜 뭐 페이퍼 3에 있는지 처음에 IB 패스 페이퍼 보고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왜냐면 2014년 이전에 이제 패스 페이퍼를 보면은 페이퍼 1에도 이 서머다이내믹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빠졌어요. 10년 동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이 서머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로 식은 몇 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식 이제 외우고 이제 풀려 그러면 안 풀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이해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 thermodynamics first law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해. 어, 그래서 B4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B5 current circuit에서는 캐패시턴스랑 다이오드 개념이 빠졌어요. 그리고 난이도 진짜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절약하는 문제로 가져가야 돼요. 페이퍼 1이든 페이퍼 2든. 그래서 기계적으로 문제 풀릴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B5 개념 중에서 이 potential difference 개념을 조금 신경 쓰세요. 그냥 voltage나 아니면 electromotive force 뿐만 아니라 이제 걔네들을 이제 이 서킷에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 potential difference 개념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 B5에서 curtis law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 potential difference 개념은 이 curtis law를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이 potential difference 개념을 잘 잡고 그 서킷의 각 부분에서의 이 potential difference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웨이브 비헤이비어 아주 중요해요. 이제 어려운 문제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 일단 C1의 심플 하모닉 모션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써진 거 심플 하모닉 모션의 컨디션, 피리어드,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랑 심플 펜드럼에서 피리어드 구하는 거 그리고 각 파트에서의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토탈 에너지 구하는 거 그리고 이 이퀘이션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숙지해두기 그리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 직접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 부분이 요 이제 C3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별을 선생님이 난이도로 의도하고 썼는지 아니면 출제 빈도로 의도하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일단 reflection 파트, 잘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wave 이제 superposition. 해서 이제 interference 일어나는 거. 또 이제 문제에 많이 녹아 들어 있고, 얘도 별 하나 더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 슬릿이에요. 싱글 슬릿, 더블 슬릿. 페이퍼 1에서 단순하게 물어보면 완전 땡큐야. 그냥 쉽게 넣어서 풀리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페이퍼 3에서 요 그래프, 인텐시티 그래프도 되게 복잡하게 나오고 모듈레이션 내용까지 나오면서 이제 어렵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싱글 슬릿, 더블 슬릿은 그냥 씩 외워서 넣지 말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으면 유튜브에 이제 싱글 슬릿, 뭐 더블 슬릿, 뭐 원리, 프린시플 이렇게 치면은 실제 실험하는 영상이랑 그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좀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C5 같은 경우는 이제 선 이해 후 공식 적용 연습 이 도플러 이펙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비교적 단순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 공식 적용 연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 파트가 필드 파트예요. 이거 오타. D1이랑 D2의 gravitational field,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대칭성 있거든요. 왜 field라고 하는 한 단원에 이게 묶였겠어요? field에 이제 유사한 점.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뭐 방향 같은 거에서 좀 차이점? 이런 거 이게 비교해가지고 대칭성 파악해두면 좋고. 그리고 이제 필드 문제 중에서 복잡한 계산 아니고 페이퍼 1에서는 이제 비례식으로 이게 몇 대 몇이면 이거 제곱이니까 몇 대 몇, 막 이런 식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은 5초 컷 할 수 있게 연습해 두셔야 돼요. 손 쓰면 안 돼. 그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D4 파트는 이제 단순 암기로는 필패하는 단원이에요. 이게 이제 인덕션, 일렉트로매그네틱 인덕션 파트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제발 제발 이해하세요. 방향 찾는 거. 왜 이렇게 생기는지,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 어떻게 볼티지 바꾸는지, 이런 거는 제발 이해하고 가자. 이거는 암기 말고, 제발 이해해야 하는 단원이고, 그 다음에 이 파트, 이제 뉴클리어 그리고 퀀텀 피직스 보면은 아무래도 마지막 파트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내용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친구들 진짜 안 쫄아도 돼. 이 파트는 내용 어려운 파트 아니고 그리고 페이퍼 1이든 페이퍼 2든 생각보다 계산도 단순하고 답도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쫄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E4, 그리고 E5 파트, 뉴클리어 뭐 피전이나 이 퓨전 오브 스타스는 이제 환경 관련해서 이것도 출제할 가능성이 커요. 매일 시험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올해 이제 스페시맨 페이퍼를 보더라도 이 페이퍼 2의 10번 문제, 그러니까 진짜 길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참고를 하면은 요 말뜻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뭔가 이제 공대 쪽으로 생각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파트가 진짜 현대 물리학의 꽃이에요. 요즘 뭐 대세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잘 해두고, 막 어렵다가 아니라 좀 재밌다.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트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시기별. 이건 사실 좀 당연한 얘기인데, 어, 선생님은 12학년들 친구들이 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참여하는 친구들 리스트를 보니까 이제 11학년 친구들도 많고, 이름이 이제 90학년들 특강 때 봤었던 친구들 이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90학년들 친구들은 부러워요. 그냥 너무 부러운 시기고, IGCS이든 GCS이든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대부분 내용 그냥 IB 피직스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일부 내용은 IB보다도 조금 더 IB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까지 잘 다뤄오면 이제 아이비로 넘어오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곧이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IGCS랑 아이비랑 뭐 물리에서 뭐 내용이 막 변하는 건 아닌데 문제 유형이라던가 아니면은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비로 이제 잘 스위치 해야 된다. 하려면 이제 우리 학원 수업 중에 아이비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90학년들 친구들이 이제 11학년 올라오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 적극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1학년은 이제 퀀텀 점프 시기 했어요. 그래서 퀀텀 점프 괜히 이게 물리 용어를 이게 서운한데 점진적으로 이게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확 오를 수 있는 시기야. 어. 11학년 뭔가 긴장하고 다 열심히 할 것 같잖아. 아니야. 정신 못 차린 친구들 아직 많아. 내가 그중 한 명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확 도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진도에 맞춰서 따라가세요. 학교에 계신 그분이 수업을 진짜 못하는 것 같고, 선생님. 그리고 막, 뭐야, 그냥 되게 농땡이 피우는 것 같고, 뭐 아프다고 맨날 안 나오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아이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면, 뭔가 이 아이비, 그, 이 오피스랑 소통도 할 거고, 그리고 이런저런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학원 선생님들보다도 그런 정보면에서는 빠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말씀에 잘 귀 기울이시고 GPA 잘 챙기기. 근데 사실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죠. 우리가 그냥 적당한 점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 특강 때, 방학 때, 이 특강으로 바짝 이제 예습 복습,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두면은 그게 이제 다음 학기에 여러분의 GPA로도 연결이 되고, 아이비를 준비하는데 좀 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랑 네트워킹도 돼가지고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그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도 시간도 꼭 학원 특강을 듣지 않더라도 잘 활용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월 12일야 노벰버 시험을 볼 거야. 그럼 여러분 갈아 넣으세요. 그냥 6개월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갈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릴스보드 패스페이퍼 봐야 돼요. 아이비가 굉장히 불친절한 시험인 게 맞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정보도 많이 없고. 근데 패스페이퍼는 정말 강력한 무리기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도 분석을 해보고, 연도별로도 분석을 해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죠? 적극 활용해 주세요. 저를요, 선생님을요. 그 다음에 문제도 시간 재면서 풀어보세요. 의외로 이거 시간 재서 풀어보는 거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죠, 안 되죠. 페이퍼 1, 2 합쳐서 2시간. 그런 거 잘 해야 되고, 이제 뭐 페이퍼 1 방심 금지, 그리고 이제 페이퍼 2 단계별 이제 개념 융합 문제 대비하기,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시간 맞춰서 싹 끝낼 수 있겠다. 이제 출제 가능한 단원별 융합 문제 이제 선생님 나름 골라봤는데, 이게 나온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 선생님 그런 거 안 해요. 어, 이런 식으로 융합될 수 있다의 예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12학년이야. 그러면 이 내용들 딱 봤을 때 머릿속으로 구조가 그려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안 나올 것도 없기는 해. 왜냐면 그냥 출제자의 시선에서 본다면 뭐 이런 거 내고 싶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번 뭐 웨이브 모델이랑 뭐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 환경 관련해서 막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의 이제 웨이브 랭스에 의해서 이제 지구의 이제 에너지 밸런스가 어떻게 바뀌고 이게 여기 컷을 왜 끊어졌지? 이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어떻게 유발하게 되는지 막 이런 거를 서술하게 계산하게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뉴클리어 이제 피션 어 이번에 메이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거랑 이제 서머다이내믹스랑 워크 에너지 파워에서 이제 에피션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뉴클리어 피션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파워 플랜트에서 에너지 컨서베이션, 에너지 전환을 여기서 할 건지, 여기서 그리고 또 일렉트로 매그네틱 인덕션도 녹여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힛 엔진에서 뭐 엔진의 효율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뭐 서머다이내믹스랑 이 파워 개념도 슉 녹여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딱 구조화가 돼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친구들이 야, 너 E3 파트 괜찮냐? 하면 E3가 이제 이름은 뭐고 어떤 내용들이 있다. 막 이런 게 떠올릴 정도로 12학년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그 정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3 여기에서는 이 웨이브 문제 아주 좋아하잖아요. 아이브에서. 이 심플 하모닉 모션이랑 이 리지드 바디 메케닉스. 이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문제. 친구들이 많이 틀릴 것 같아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는 문제인데 이제 요 어떤 펜들럼의 이제 피벗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바뀌어요. 그렇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바뀜에 따라서 이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하는 이 펜들럼의 뭐 피리어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이런 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게 아마 굉장히 높은 난이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도플러 이펙트랑 요 스페셜 렐리티비티. 스페셜 렐리티비티를 그렇게 어렵게 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올해는. 근데 이게 막 뭐 어프로칭 스타, 스피드 오브 라이트에 비슷하게 이제 지구를 향해서 별이 올 때 이제 블루 시프트가 일어날 텐데 이거를 클래시컬 도플러 이펙트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제 스페셜 렐리티비티의 뭐 타임 달레이션으로 뭐 해석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만약에 이제 11학년 친구들, 90학년 친구들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냥 기대되는 마음으로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쫓아오세요. 아주 재밌는 물리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시간 조금 초과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IB 피직스 이제 7점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응원해요. 물리 하는 거 쉬운 길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6점, 7점 비율이 거의 50%야. 어려운 만큼 이 그레이 바운더리도 넓고 6, 7점을 하면은 나와. 그래가지고 7점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만나서 반가웠고요.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 학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고생했어. 안녕!